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면서 자기 돈을 거의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물건이 과연 있을까요? 있지요.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은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네. 2부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광주지방법원으로 날라왔습니다. 서울에서 광주로 그냥 금방 와버리죠, 그죠? 예. 이것도 보니까 제가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해가지고, 한 박자, 두 박자. 전입신고 요것만 딱 남았잖아요, 그죠? 예. 요것만 딱 전입신고 안 했으면 3박자로 다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3월 23일 날 잡혀 있습니다. 2022년 3월 23일이고요. 16일 전이죠. 1억 3천여만 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더라 나와 있고요. 숲 안에 빌리지 이름도 이쁘네요. 4층이네. 4층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빌라는 엘베가 다 있겠죠. 빌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입주 참여하실 적에는 엘베가 있는지, 특히 4층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발코니, 이거 베란다인가요? 이걸 이제 불법으로 확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보면은 이게 그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불법 건축물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만약 표시가 안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옆집 사람들하고 사이 안 좋게 지내면요. 옆집 사람들이 구청에다 찔러버린다니고. 아니면 또 이 물건 낙찰받아가지고 임차인한테 좀 야박하게 하니까 임차인이 나가면서 에이씨 해서 구청에다 민원 일으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봐가지고 과태료 물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저거 내 낙찰 받아가지고 갭 투자 개념으로 해서 내 전세를 놔야지. 근데 전세 안 빠져요. 봐가지고 왜 안 빠지느냐, 전세 놓으려고 하면 요즘 글쎄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전세 뭐 예를 들어 3억 4억이다 그러면요, 임차인들 자기네들 현금 3억 4억 다 올인해가지고 전세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뭡니까? 대출 뽑잖아요, 대출.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보면 이게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출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쪼는데, 전세 자금 대출 있잖아요. 아주 그냥 풀로 막 해줘버립니다. 근데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로 해가지고 낙인이 찍혀버린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다 그러면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되고. 특히 근데 빌라인데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는 근데 불법 확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4층 꼭대기다 그러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들어온 김에 건물 껍데기 한번 볼까요? 봐가지고 잠깐만요. 네. 딱 보니까 단지가 뭐 아파트 같은 빌라네요. 이게 빌라 맞죠?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주변에 농경지가 있는 거 보니까, 농경지 있어도 또 화면이 또 멈춰버렸네요. 대단히 좋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전자지도에 의해서 위치를 한번 볼까요? 광산구 도산동이면 어딥니까? 광산구. 저도 옛날에 군 생활을 31사 사단에서 포병으로 제대했습니다. 포반장, 육군하사 안하사였습니다. 아주 옛날, 1978년도인가 아주 옛날 이야기죠. 네. 주변에 보니까 도산 지하철 여기 있네요. 그죠? 송정역, 광주 송정역이 있고요. 네. 자, 다시 이제 그럼 밑으로 잠깐 내려와서 또 볼게요. 잠깐만요. 밑으로 내려오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전세권 이모 씨가 임의경매 신청하셨네요. 그죠? 이모 씨가 전입신고를 안 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이분 입장에서 이 자리에 또 말씀드릴 임의가 아니고 뭐 해야 된다더라. 강제경매 신청해야 된다니까요. 강제경매. 예? 강제경매 신청을 해야지만 어쨌든 자기 전세금 1억 8천 원에 돼가지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물건에 대해서 이럴 때 입찰 잘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본인이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낙찰 받아가지고 채권 상기 신청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실물을 취득하는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냥 막 전세금 설정됐다 그러니까 막 이제 거의
99.95% 임의경매 신청을 합디다.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안 좋아. 그죠? 그래서 일단 전세 금액이 이 분 같은 게 1억 8천만 원이잖아요. 1억 8천만 원인데 이거는 보세요. 봐가지고 감정 가격이 2억 3,300인데 이것도 보니까 약간 고가로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 전세 금액 1억 8천만 원인데 근본에 1억 3천만 원이니까 또 뭐 전세금 수준에서 낙찰 받더라도 그죠? 1억 8천만 원인데 예를 들어 1억 8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근데 이게 전세는 1억 8천 된다 그러면 내 낙찰 받아가 막바로 전세 납부하면 나는 이 물건에 어쨌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부동산 내 자금이 잠겨 있으면 안 돼. 그죠? 남의 돈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활용을 해서 어쨌든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부동산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부동산 취득할 적에 뭐 가능하면 뭐 대출 풀을 먹고요. 뭐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 뭐 확 해가지고 뭐 내 돈 얼마 안 들어가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가 올라가 버리네. 이게 부동산이더라. 저는 그런 느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지가 올라가는 거야, 지가. 내가 먼저 이제 부동산 집에 올라가라 했어요. 근데 지가 올라가더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좀 좋죠, 봐가지고. 그럼 처음 저는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그날 저녁 때 집값 올라갔다면 또 소고기 사 먹어, 소고기. 소고기 봤어. 1억 8천인데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전입신고 안 했죠. 여기서 3박자 이제 어느 정도 서서히 감 잡히시죠. 감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지겨우실 겁니다. 한 박자 임의경매, 두 박자 공동주택, 세 박자 뭡니까? 전입신고. 딱딱딱 됐어.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이번에 또 통영 지원입니다. 2020 타경으로 넘어갑니다. 2020 타경에 보시면은 만 17호 사건입니다. 경남 통영시 북신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네요, 아파트.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3월 28일 날이 2차 매각 기일입니다. 통영 지원도 보니까 1회 유찰했다는 저감률이 30%인 것 같습니다. 그죠? 30%인데, 이분이 전세권자예요. 와, 전세금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임의경매 신청하셨네. 이것도 보니까 한 박자, 두 박자, 여기서 이제 이분이 과연 전입신고를 하였는지, 그것만 딱 우리가 확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전입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김승태님은요, 임의가 아닌 이 자리에 강제경매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만약에 이 경매 신청하신 김모 씨 이분이 유튜브 상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요, 3월 28일이 이 2차 매각 기일이잖아요. 그죠? 이거 경매 취하시켜야 됩니다. 먼저 경매 취하시키고, 이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는 경매 취하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는 경매를 취하를 시켜야 돼. 경매를 취하를 시키고 조금 번거롭지만 소유자 정모 씨 있잖아요. 정모 씨를 상대로 전세금 1억 5천만 원 내놔라 해가지고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소송 제기해가지고 하면 법원에서 판결문 줄까 합니까? 그 판결문 가지고 2013호를 다시 어떻게 경매 신청한든 이번에는 임의가 아닌 강제경매로 딱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보니까 청구액이 1억 5천만 원인데 감정가 1억 같으면 이게 어떤 사람이 입찰도 낙찰 받겠습니까? 낙찰 안 받거든요. 대항력이 있는데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가 아니고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전세권을 안 건드렸잖아요. 그럼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으로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세상에 말이지, 감정가 1억짜리인데 전세가 1억 5천 대항력이 있다고, 이거 누가 입찰 안 들어오거든. 그럼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 받아가지고 채권상계 신청해가지고 지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세워라 내워라 놔둬가지고 이놈은 부동산이 언젠간 올라가겠지, 이거를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보니까 말이죠, 이게 그래요. 세계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조사된 임차인에게 있다 없다 없음 나와 있습니다. 전세권 나와 있고 김모 씨 그 다음에 전세권 김모 씨가 빵 해서 이랬듯이 1억 5천만 원 돌리도 해가지고 경매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평가 감정 가격이, 이 동네는 보니까 2018년도에 전세가 1억 5천이다. 근데 현재 2022년도죠, 그죠? 2022년 기준 해가지고 감정 가격이 1차 감정 가격 1억이다 1억, 그죠? 1억이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요,
현장 가가지고 나는 답을 똑바로 이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냐면요, 7천만 원인데 좋다 이거잖아. 9천만 원에 낙찰받는다 치자 이거죠. 1억이라는 금액이 현재 시세로 보고,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환장해 버리잖아요. 그죠? 1억 5천만 원은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는데 9천만 원만 받는 거야. 그 나머지 6천만 원은 미회수잖아요. 근데 낙찰자 인수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면 이분 전입신고 안 했죠. 3박자가 졌잖아요. 임의경매 신청에다가 아파트에다 공동주택이니까 전입신고를 안 했다 이거죠.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6천만 원 줄 필요 없어요. 그럼 뭐 이분 입장에서 6천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어지간한 사람 1년 연봉인데, 그죠? 그래서 따로 이런 거 낙찰받게 되면 명도하는 게 조금, 그죠? 그래서 이제 이사병처럼 뭐 제가 만약에 이게 낙찰받는다면 이사병은 딱 정확하게 300 주겠습니다. 근데 길이길이 날뛴다 그러면 그 이사병 안 줘요. 안 주고 그 300을 차라리 법원에 집행관한테 줘버렸다니까. 집행관한테 그냥 뒷돈 주는 게 아니고 명도 집행하는 것이지요. 명도 집행하는데 명도 집행비가 300만 원 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뭐 접근하는 수밖에. 어떻게 보면 좀 끊고 자를 때는 확실하게 잘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법원 경매가요, 이제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아우 좀 상당히 뭐 헛갈린다 할지라도 간단해요. 봐가지고 그렇죠?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뭐 명도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인재론도 보십시오. 권리분석 이거 뭐 할 필요 있겠어요. 국자가 보니까 압류가 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들어온 김에 압류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압류가 어디 갔나요?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들어와 있죠. 이거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는 무시하십시오. 개무시해버려. 몰라도 이게 저는 맨 배당은 맨 꼬랩이야. 예. 근데 지금 보면요, 밑에 또 경매 기입 등길 이후에 보니까 통영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방세잖아요. 지자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세금이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야 이거 통영시에서 아이고 압류됐네. 야 이거 옛날에 안종인이 강의들 보니까 조심하라 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조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뭐.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럼 죽잖아요. 전입신고 안 했잖아요. 임차권 없잖아요. 등기부상의 권리 죽어버려. 부동산상의 권리 없어. 그럼 뭐 이 사람들 압류가 통영시에서 말이야 한 1억 정도 당해세로서 말이지 우선 면제 싹 다 받아갔다 치자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전세권 이부는 이런 등기 한 푼도 배당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끝나는 거야. 내가 대금 납부하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말씀을 만약에 들으신다면 날짜가 좀 3월 28일 같으면은 오늘이 3월 7일이잖아요.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아있으니까 먼저 선 경매 취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판결문 가지고 다시 이걸 강제경매 신청한다. 이런 수순을 밟아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어떤 전세 금액에 대한 보호랄까 회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이제 물건이 하나, 둘, 셋, 4개 정도 남아있네요. 4개 정도 남아있네요. 조금 더, 지금 50분이니까 좀 더 빨리 말씀드릴게요. 춘천으로 넘어갑니다. 춘천 2021 타경이고요. 2021 타경에 2017 사건입니다. 2017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의 소자는 다세대 주택 빌라입니다. 다세대 주택 빌라인데요. 이 보시니까 이것도 이제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해보죠. 한 박자, 두 박자. 이분이 전세권자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법인 같아. 아마 전입신고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참여가 기일이 4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에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전세권자가 공동주택에 전세권 설정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인데도 토지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되어 있으면 단독주택도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전세권 설정되어 있으니까 임의경매 신청할 그런 지위를 가졌다 해가지고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확 임의경매 신청하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머리 깨집니다. 예. 전세권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세권자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통영지원 사건 거기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조를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 차가 4월 4일날 잡혀 있습니다. 4월 4일날 잡혀 있는데 여기 밑으로 또 내려가 보죠. 내려가 보니까 여기 보면요. 매각물건 명세서상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음. 그 전세권 국인 거 보니까 이렇게 보면 좀 더 확인해 보죠. 이 대한민국 같은데, 그죠?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돈 많잖아요. 그죠? 돈 엄청 많잖아요. 저 등기부 한번 볼까요? 전세권에서 국인데, 어딘가, 이게, 제가 적어놨는데, 환경부네, 환경부. 대한민국 환경부입니다. 잠깐만요. 있잖아요. 이 보시게 되면, 이런 게 명도하기 좋죠. 봐가지고. 이미 경계시 결정인데 대한민국인데 말이에요. 환경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소관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범계 아주 좋잖아요.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얼굴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전세권 하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가지고 전세권 설정 1억 환경부. 그죠? 이런 경우 진짜 좋아요. 봐가지고 명도 하는 거 눈도 하는 값할 필요 없어요. 명도 안 해주잖아요. 명도 안 할, 제 경험은 법인이 전세권자였는데 가면은 거의 다 법인이 직원이 살고 있거든요. 가서 이야기하면 그냥 나가요, 나가. 지돈도 아닌데 막 바락바락 하면서 저기 우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봐가지고. 이건 같은 경우 공무원이 있다 그러면요. 저기요, 나가주실래요? 그럼 네, 알았습니다. 그냥 나가요. 안 나가면 뭡니까? 환경부 홈페이지에다 그냥 막, 안 나간다고 막, 바락바락, 글을 올려버리지 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1억이라는 금액이 있다더라, 전세 금액인데, 그번에 보니까 8,500만 원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다세대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처럼 해가지고,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참 쉽질 않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세대 같은 경우는 몰라요. 봐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다, 전세금 1억이다. 근데 1억인데 근본에 이 2천 매각길 최저 가격이 4월 4일이네요. 또 4월 4일인데 8,540만 원이다. 이거 조금 얹어가지고 한 9천만 원 정도 써봤거든요. 야, 전세가 1억 나온다. 그럼 완전히 논하는 장사지요. 맞잖아요. 내 돈 9천만 원 배팅해가지고 나중에 전세 넣으면 1억 들어온다. 뭐 명도 안 하는데 눈도 하나 깜짝할 필요 없어. 그죠? 이런 유행의 물건을 대한민국에서는 말이지. 대한민국이 전세권 설정했다면 대한민국이 전입신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도 아니잖아요. 설사 그 직원이 전입신고를 했다 손치더라 그 전입신고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홍천군 홍천읍의 소자는 빌라인데요. 빌라도 보니까 비교적 깔끔하네요. 그죠? 이 주변에 보니까 단지가 좀 꽤 큰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들어온 김에 오늘 분위기는 한번 보죠. 이게 나와 있네. 파크빌 ABC 해가지고 3개동이 딱, 야, 근데 뒤에 산이 있어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어제 그렇게 보니까 강원도 쪽에 불이 크게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산 있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공기가 참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산불 났다 하면 완전히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로드뷰, 들어온 김에 로드뷰도 한번 볼까요? 다음 로드뷰 해가지고. 여기네, 그죠? 파크뷰. 뭐 괜찮네요. 이 무슨 국가 무슨 시설 같네. 딱 이렇게, 지원한 거 보니까.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패턴이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 패턴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공동주택도 괜찮고, 단독주택인데 토지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효력이 미치면 전세권에 계속 임의기미 신청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권자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있어가지고 불문하고 전입신고 안 돼 있어. 예? 전입신고 안 돼 있다 그러면 아주 좋아요. 그죠? 그럼 전세금 밑으로 낙찰을 받더라도 그 차익, 전세금 차익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전세금 1억인데 내가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럼 차익이 2천만 원이거든요. 2천만 원 낙찰자가 전세권자한테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전혀 지탄받을 일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천 2017 사건이었고요. 또 이제 이것도 또 춘천 사건이네. 춘천인데요. 이건 보면은 52,203호 해가지고요.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인데 요거를 확대를 할게요. 또 삼박자 따져볼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미 경매에다가 아파트에다가 이 서뭐 땡땡땡 보니까 법인 같아요. 전입신고 했나 안 했나 요거죠? 예. 요거 전입신고 안 했던 거 그냥 좋아요. 우와, 아마 1억 4천만 원의 전세금 같습니다. 이 참 그렇잖아요. 전세금이 1억 4천만 원인데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이 1억 3,600이 그러면 이게 전세금 상당히 높은 걸로 봐야겠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역시 4월 4일 날 해가지고 9,520만 원으로 최저 매각 금액이 잡혀 있다더라. 근데 여기서 관건은 뭐다 이게? 아마도 법인인데 법인 같은 게 전입신고 없네요. 봐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보십시오. 매각 물건 명시성 패턴이 똑같죠? 예. 그 물건 고르는 거 그냥 제가 조금 이따요. 그 물건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시연을 해드릴게요. 임차인에게 없대요. 전입신고 없고 전세권자인데 나와 있네요. 그죠? 임의금이 신청했다 이거죠. 그럼 서가 뭔가 이게 서울보증범인가요? 이 사람들 돈이 많나? 1억 4천만 원인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 보면요. 서울보증범인데, 서울보증범에서 경매 신청했잖아요. 임의금이 신청했잖아요. 서울보증범에서. 서울보증에서 임의금이 신청했다. 그러면요. 아마 이것도 전세권을 이분들이 양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서울보증에서 전세권을 양도를 잘 받는 것 같아. 맨날 손실 난다니까, 봐가지고. 누가 풀었노? 이거네. 이겁니다. 이게 보십시오. 전세권 설정해가지고,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스토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모 씨라는 분 전세권자였는데, 여기서 15번 전세권 이전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15번이죠? 서울보증범에서 전세권을 양도를 받아가지고 전세권자인 서울보증에서 이렇게 임의경매에 신청을 하였다더라. 일단 어쨌든 우리는 뭐 왜 양도를 받았냐 그것까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 또 없죠. 봐가지고 그래 알았어. 현재 전세권자가 서울보증이지. 그래 서울보증이면 당연히 경매 신청했구나. 근데 얼마 서울보증의 전세금 1억 4천만 원인데 아이고 1억 3,600이 1차 감정 가격이네. 근본에 춘천도 보니까 30% 저감되는 것 같습니다. 9,520만 원이다. 따라서 이건 또 말씀드릴게요. 전세금 매매가 똑소리나게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나머지 두 건 더 보면요, 뭐 목포하고 광주에 있는 건데 패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과연 이런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물건을 고르느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보는 건 스피드 옥션인데 스피드 옥션에서 보면 이게 이제 특수 물건 검색으로 일단 들어가요. 특수 물건 검색인데요, 아파트, 다세대, 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형 아파트, 이 전부 다 이제 공동주택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밑에 보니까 이제 소트 기능이 있어요. 이게 선순위 전세권, 그죠? 검색 눌러버려요. 누르게 되면 이게 물건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어떤 거 보느냐,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런 거 보지 마요. 대항력이 있다는 건 뭡니까? 전입신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보지 말라니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게 보지 마요. 여태 선순위 전세권 요거만 달랑 있는 게 있죠. 그죠? 요 보면 안 돼요. 선순위 전세권 요거, 그죠? 요런 것만 보자,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건이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보면요, 선순위 전세권 해가지고요, 이게 전세권 내역이 보니까 오피스텔인데 보면요, 6천만 원짜리가 1,900만 원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1,9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데, 전세권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요, 전세권 최모 씨가 전세권 임의금에 신청했잖아요. 최모 씨 한 번 또 전입신고를 안 해버렸네. 응?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변모 씨라는 사람하고 최모 씨하고 같은 뭐 어떤, 뭐 아는 사이라 할지라도 대항력이 없죠. 왜냐면요, 이건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압류가 있잖아요. 압류가 언제 돼 있습니까? 압류가 저기, 잠깐만요. 네. 2020년 2월 11일이죠. 그죠? 본인이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본인이 말소 소멸 기준권이 돼요. 그런데 2020년 2월 11일이 압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좋다 얘기죠. 그러니까 2020년 6월 10일이에요. 한차 압류 등기된 그 뒤에
또 보증금이 이거 200에 20만 원, 그러니까 아마 전전세 들어온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요. 둘 다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 물건이 얼마에 낙찰 되건 간에 불문하고, 이게 근본에 보니까 이제 3월 8일이면은, 내일이다, 그죠? 내일이 또 기일이 잡혀 있는데, 6천만 원짜리가 1,900만 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그죠?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한 2,500만 원에 낙찰 받는다 할지라도, 전세권자에 한 4,500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2천만 원 내가 준다, 안 준다? 안 줘. 당신 전입신고 안 했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그런 건 보시면 될 거 아니고, 밑으로 많아요, 이런 게. 근데 군포시 당동에 한번 볼까요? 군포시 당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물건인단 말이죠. 아파트 물건 해가지고요. 또 좀 확대해 볼게요. 이것도 이제 2차 기일이 3월 8일 내일 잡혀 있네요. 내일 잡혀 있고, 여기서 이제 아파트인데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은, 잠깐만요. 화면을 조금, 해가지고. 전세권자 김모 씨가 임의금을 신청하셨죠, 그죠? 이렇게 했잖아요. 신청했어요. 그렇구나. 2억 4천만 원인데, 이분 같은 거, 엄마야. 또 전입신고는 안 하셨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또 좋다, 이거죠. 김모 씨 이분이다 할지라도 전입 날짜 언제입니까? 2021년 5월 25일이죠. 압류가 2021년 3월 15일이잖아요. 압류 등기 이후잖아요. 알아서 아웃. 이분 전세금 2억 4천만 원이죠. 이게 무조건 임의금을 신청한다고 이게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해. 사람들이 이게 전세권자 이분들 답답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법원 앞에 계시는 이런 경매 신청 이런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법률 전문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 사람들 모른다니까 봐가지고. 전세권자 예를 들어 본건 같은 2억 4천만 원인데 2억 4천만 원 당신이 받든지 말든지 말이에요. 우리는 또 대행 수수료만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죠?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2억 4천만 원이 전세 금액인데 근본에 2억 6,800이더라. 물론 그렇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면은 내일 낙찰 되겠죠, 그죠? 낙찰은 안 되겠습니까? 2억 4천만 원 대비해가지고 2억 6,800이니까 3억 3,500짜리가, 이게 정당한 가격이 3억 3,500이다 그러면요, 낙찰은 되겠죠, 그죠? 자,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물건을 그냥, 전세권 딱 입력하셔가지고요, 보시면 됩니다. 선순위 대항력 여기 보시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대항력 있는 보지 마요. 대항력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요거 봐야 돼. 그죠? 이거 보지 마세요. 요거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고르시다 보면요. 한 30번 정도 하다 보면요. 몇십 개 그대로 나와요. 나는 서울인데 물건지가 부산에 있는데, 아이고, 되겠나? KTX라고 하면 3시간도 안 걸리는데, 이게, 걱정. 저렇게 자꾸 핑계 대면 안 된다니까. 핑계거리를 만들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월 9일날, 내일 모레는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니까 아마 3월 9일날은 이제 휴강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3월 11일 날에는요, 67강 해가지고 아마 전세권자 강제격리 신청.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어야 되거든요. 공동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자가 강제격리 신청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죠. 또 두 번째 보니까 단독주택의 건물에만 설정된 전세권자가 강제격리 신청했다. 요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산수처럼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법원에서 법 집행을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집행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시고 나서 꼭 쉬시고 3월 11일 날 금요일 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